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에 눈이 아주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오늘은 할 수 있는 사업거리들을 법령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3년도 6월 1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숲경영체험님이란 무엇이냐? 숲경영체험님의 자격조건은 임업 후계자 또는 독림가 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헥타 이상의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자. 그 다음에 시설로는 기본시설,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고, 시설 기준은 숲경영체험시설, 기본시설이 1헥타 이상이면서 1헥타는 3,000평이죠. 이상이면서 숲경영체험림 조성면적의 20% 이상 확보. 형질 변경은 숲경영체험림 조성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최대 2헥타르 미만. 건축물은 총 바닥면적의 0.5헥타 이하. 개별 건축물의 면적은 900평방미터 이하. 단 휴게 일반 음식점은 200평방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 편육시설인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소는 각각 한 개소 이내로만 설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일반인들이 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만약에 산에다가 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해 가지고 식당을 했다. 식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산촌에서 뭐 산나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전통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뭐 약초술 이런 것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꼭 5년 이상 임업인이 돼 있는 자,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와 경영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서류적으로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숲경영 계획 신청 시 참고할 사항을 보면은, 숲 경험 체험이 가능한 1헥타 이상의 공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도 도 단위로 거의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군 시 단위로도 움직이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 숙박시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숲속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1박 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뭐 3, 4만원짜리도 있고 한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개인들이 개인산이 전국의 70% 정도가 개인산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싼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운영할 게 없어요. 우리들은 운영하면은 그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는 뭐 정부 돈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싼 가격에 그냥 적잖아도 그냥 운영을 합니다. 물론 뭐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개인 산주들은 벌어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령 뭐 이런 것과 데모와 여러 가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사유림만 가능하다. 숲 경영 체험님은 이걸 법제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에서 이제 그것이 국회에 통과돼서 다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개인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숲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는 지금 이제 개인한테 위탁 운영하게끔 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그것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는 그 사유화가 이제 개인 사업체로 그런 것들이 바뀌다 보면은 인건비 문제니 관리비 문제니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 숲경영 체험님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그 숲경영 체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를 제가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그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법령은 소개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은 잘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숲경영 체험님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을 올해 산을 샀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산에다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0평 정도, 1000평 정도는 뭐 산마늘도 심고 뭐 삼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뭐 더덕도 심고 뭐 도라지도 심고, 이런 것이 조성돼 있지 아니한 곳은 숲경영 체험님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숲경영 체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작물을 이제 임산물을 이제 최소한도 1000평 이상을 재배해야 된다. 그 재배한 것이 새싹에 나와 있고 하는 그 과정이, 서류 절차가 최하 5년이 걸립니다. 그 5년이라는 거는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산을 소유한 지가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산을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숲경영 체험님의 뭐 전통주도 담고 뭐 숙박시설도 하고, 이게 하우스에서 찍으니까 눈이 내려가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산에다 뭔가를 심어 가지고 5년 동안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 경영체 등록을 했으면은 한 달에 1년에 이제 이제 1년에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한 기록이 있던가, 90일 이상을 산에서 일했다는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산림청 그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일기 쓰듯이 가서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은 현장 위치와 이런 것들이 사진이 찍히는데,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은 사업 신청이 지자체마다 얼마나 까탈스런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되는 그 2024년도에, 저희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되는 뭐,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녹색자금은 2025년 녹색자금 지원 계획 및 신청 절차를 보면은 2024년도의 예산이 720억. 그 다음에 2025년도 이제 산림복지 서비스 시설 개선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 시설 개선 공모 사업이 2024년도가 1200억. 수체험 교육 사업비가 2024년이 1100억. 1년 산림 임업 산림복지 연계 수체험 교육이 3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적인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 채널을 보거나 또 이 임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재벌이 아닙니다. 재벌은 이런 걸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금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보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저희들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있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 공모 사업이 2024년도에는 38개소 예정 380억,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작물 생산을 위한 필요한 종자, 묘목, 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 그냥 산에다가 하는 것을 총 사업비 1억에서 5억, 그 다음에 시설비를 1억에서 7억까지 2025 공모 일정 신청은 시, 군 24년 4월까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이 뭐 대면 심사 여러 가지를 해서 8월 중에 집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24년도에 61억, 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지원 내용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등 지원. 근데 기계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크레인이 원래 03까지 됐었는데, 이제 그게 50% 지원입니다. 50%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뭐 중고 하나 사는 값이면은 새 거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포크레인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이게 이제 국비가 70%, 지방비 30%. 임야,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를 임야 대상, 그러니까
임업 경영체라고 그러는데 임업이 농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임업 경영체인데 농업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라고 표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지원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임야 자격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단체에서 교육을 4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1000평 이상 뭔가를 재배를 해야, 임산물을 재배해야 임업 후계자가 됩니다. 임업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게 보통 2년에서 교육 임업 후계자 등록하고, 빠른 사람은 2년 정도, 그렇지 않으면 3년 정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임야 산지 구입 자금을 1%짜리를 하여튼 뭐 한 30년 후에 갚을 수 있는 자금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뭐 이자는 내야지요, 1%라도. 그 다음에 임산물 가공 유통 분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2023년도에는 60억까지인데 24년도에도 60억. 임산물 산지 유통 종합센터 구축이 공모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도 40억에서 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그 다음에 공동 수집, 저장, 선별, 포장 등 현대화 규모화 지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 몇 마디 듣고 어렴풋이 생각해서 시도하면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니까 꼭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으러 가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상식, 내 지식화를 하지 않는 분들은 부딪히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가공사업, 뭐 이제 뭐 장아찌를 산나물로 뭐 담는 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는데, 가공사업도 한개소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뭐 이제 가공시설과 장비 지원, 5억 이상인 법인, 임산물 매출액이 최근 5억 이상인 법인,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개인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건 또. 그 다음에 백두대간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15억까지 쓸 수 있는데 국비가 70%, 지방비 20%. 백두대간 그 지역에는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공모 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큰 틀, 그냥 산에다 사업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는데, 막상 5년 이상 산에서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덤비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5년 이상을 산에서 뭔가를 해서 관해서 거기서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산림청장님이 이제 새로 바뀐 산림청장님의 그 추구하는 그 산림청, 이제 저희 단체와 아주 긴밀하게 대화 중입니다. 산림청장님과 뭐 산림청 산하 여러 기관들과. 그래서 산림 르네상스라는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그 산림 르네상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혁신, 개혁,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을 개혁하겠다. 그동안에는 산림이 공산주의법을 썼었는데, 이제 민주화를,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에
선진국들은 임업인들이 대다수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업인들은 T코도 못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 그렇게 아시면 좀 더 희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구호를 내세우는 게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이룩하겠다라고 하고,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 행정은 미래 관리 행정이다. 이제는 산림 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산림청장이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에서 그동안에는 아무런 이런 소득도 되지 않고 그랬었는데, 임업직불금이라는 거를 보이나? 이 산림청에서 임업직불금이라는 거를 제도를 이제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이뤄낸 것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 지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임업직불금을 왜 도입되었나? 이제 이것이 이제 가만히 저희들이 있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지만, 이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고자 도입했다라고 이제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죠. 임업직불제의 준비와 시행,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20년 법률이 발의되어 20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가 도입되었다. 2022년 10월 1일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고, 2022년 임업직불사업 추진 결과 약 26,000건을 접수하였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약 21,000건에 대하여 임업직불금 469억 원을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은 많이 있는데, 임업이란 무엇이냐?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업, 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 야생조수 사육도 임업입니다. 분재 생산업, 조경업, 이제 그런 것이고, 산림이란 무엇이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 대나무와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임목, 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임목,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 사용하게 된 토지, 이런 것을 이제 산림이라고 하고, 임업 경영체는 임야에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야 임업경영체라 한다. 또 임업인은 뭐냐?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000평 이상이죠. 1년 중 3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 근데 이 90일 이상도 저희들이 사실 산에서 90일 가서 심고 하고 할 게 없거든요. 산은 씨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쟁을 해서 60일로 지금 이제 법제화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를 임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을 이제 있는데, 숲경영 체험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숲경영 체험님을 이제 허가를 득하면은, 이제 5년 이상 경영한 자가 산에서 허가를 득하면은, 숙박업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뭐, 카페 종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산에서 경쟁력이 좋은 것은 트리하우스라는 것인데, 트리하우스가 이제 일반 텐트촌을 해도 돼요. 뭐 야영장, 뭐 캠핑장 이런 식으로 해서 텐트 치고 살게 와서 놀다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트리하우스를 이제 한 평에서 2평 정도의 크기로 이제 지면은 그게 짭짤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원들이 하는 이제 운영체들을 보면은 뭐 하룻밤 자고 가는데 한 돈 10만 원씩 받고 하니까 짭짤해요. 이 눈이 계속 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과 꿈이 있는 대화를 이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산에 사는 것이 산에서 뭔가를 사업과 소득을 이뤄내는 것이 이제는 좀 더 쉬워졌다. 판로도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언제든지 산림조합에 내 임산물을 갖다 주면은 이제 뭐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농협에 이제 갖다 주면은 뭔가를 이렇게 팔듯이 그런 제도가 이제 많이 돼 있고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런 시설들을 다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와 어떻게 이렇게 유통을 같이 해나가나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하면은 좀 더 산에서 사업하는데 좀 더 그 편안하고 그 뭐 문제가 안 생기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걸 알리면서 오늘은 숲경영 체험님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는 사람들은 잘 한다는 걸 안내드리면서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 눈이 펑펑 오는데 내일 동해바다에서 멋진 해가 떠오르는 거를 아주 기운찬 그런 그 일출의 모습을 찍어 드리려는데 틀렸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자, 그럼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봐요.